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도착하시는 대로 합류하도록 하고 지금 오후 시간에 나온 뭐 속보들을 좀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기간 동안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몸살이라서 오후에 있었던 이 소방 공무원들과의 만남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취소가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리로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내란 재판 중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했어요. 이진관 재판부죠. 예. 네. 그 불출석 이유가 연락 불능입니다. 이건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송달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연락만 되면 되거든요. 예. 만약에 피고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거나 재판 시작할 때는 집행관이 송달하거나 이래가지고 폐문부재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연락불능이란 뭐냐면 참고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 뭐 증인이지 참고인 정도이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하는데 끄거나 안 받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 재판부에서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 납득이 안 되네요. 꼭 재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건 납득이 좀 안 돼. 제가 사실 그 최상목 그 전 권한대행이잖아요.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인생을 그렇게 최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살아왔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서 공직자로서 정말 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당시에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여전히 그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이래 되면 사실은 특검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예. 이게 참고인으로 해준 거는 뭐냐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덕수는 지금 거의 구속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주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어쩌면 증인이지만 자기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말씀대로 참고인 2번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구류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감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저는 이 특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성 기자 도착하셨거든요.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뭐 몇 초 늦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 전혀 인생에 대해서. 뭐 배설 이런 거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장윤성 기자는 지난 에이펙 기간 동안 경주에서 아주 불철주야 또 취재하시느라고 바빴는데 이재명 대통령 몸살 났대요. 저도 좀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 해서요. 아니 괜찮았는데 그 점심 먹을 때부터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 있던 게 이제 지금 슬슬 올라오나 보네요. 네. 아니 근데 아마 대통령 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아세안부터 해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고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8개 이상의 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다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참모진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예전 시장 지사 할 때부터 워낙에 워커홀릭으로 알려져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워커홀릭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중대사를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에이펙 마무리하고 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형연설까지 하고 하고 신형연설할 때도 이제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방공무원들과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훈식 실장한테 맡길 정도로 지금 건강 상태가. 국민의힘에서 비판은 또 없습니까? 아픈 척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예. 속보라서 좀 없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전해드릴게요. 아픈 척 한다든지 뭐 소방공무원 무시하냐 이런 얘기 또 할까봐 짜증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나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 반작용을 또 본인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스를 차근차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살펴볼 것은 김건희 씨가 보석 신청을 했고 특검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보석 신청은 어찌 보면 피고인의 또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소실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래요 요새. 자꾸 나도 깜빡깜빡하고 아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맞아요. 아니 옛날에 그 좀 여담을 해도 되나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0이 넘으면 오렌지 주스가 생각이 안 나서 노란 물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웨이터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오렌지 주스 갖다 준다고 옛날에 이기면숙 선생님이라고 예 여성 운동하셨던 선생님이 하셨는데 예. 제가 요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김건희도 거의 그런가 동갑이거든요. 네. 동갑 아닙니까? 김건희? 네. 김건희 씨가 저보다 어리죠. 예. 미안해요. 거의 동갑 아닌가? 제가 거기보다 좀 언니예요. 예. 한두 살 차이 아닌가? 건희보다 내 좀 언니야. 예. 네. 죄송한데.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보다는 형이고. 네. 죄송해요. 또 그것도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하고 박지훈 변호사는 동갑입니다. 동갑이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죠. 네. 죄송해요. 아니 왜? 죄송해요. 아니 우리 지훈이가 어때서? 네, 맞아요. 김건희 나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살짝씩 잊어버릴 수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모두 겪는 일인데요. 예, 뭐. 그 안에 가 있으면 문제가 저 최근에도 접견 갔을 때 제가 우리 피의자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야, 이 휴대전화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계속 뭐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책 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 어렵대요. 자기 히로만 보고 앉아 있거든요. 할 게 없으면. 그래서 아마 이런 증세가 거의 구금대인 사람의 10중 8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 예.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찌됐건 뭐 지금 보석이 특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들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이 있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2차례에 걸쳐서 샤넬 가방 받은 사실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무슨 청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교 청탁도 지금 거듭 부인을 합니다. 이게 뭐 부인한다는 건 그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 그쵸. 다 부인한다는 얘기가 되고 목걸이 돌려줬다 이 입장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에 보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좀 사과의 메시지들을 입장문으로 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입장문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보석 청구랑 약간 맞물려 있다는 게 듣고 든 생각인데요. 이게 보석 청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김건희 씨 특검법에 따르면 16개 쭉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이 일단 형이 너무 세요. 5억 이상. 그 공소장에만 8억 이상이 지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형이 30년까지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가 이제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뇌물죄 액수가 1억이 넘어가면은 이게 그 보석 그 필요적 기각 사유가 돼 버립니다. 아마 이게 인정한 것이 1억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을 인정하고 그 뇌물죄 자체가 이제 그 아마 낮게 보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뇌물죄가 액수에 따른 형량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보석이라는 건 결국 쉽게 말하면 구속을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와 관련된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같이 판단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고려한 이제 어떤 뇌물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굉장히 좀 낮춰서 난 요 정도는 인정한다. 아마 그런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요. 맥락상으로는 그래요. 이게 변호인들 주장보다는 김건희 뜻이 관철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이라면 이걸 무리하게 보석 청구를 하는 걸 권하지 않을 겁니다. 구속 기간도 6개월이에요. 1심이 어쩌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6개월이 다 되면 그때 사실 보석의 가능성이라든지 훨씬 높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 이상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빠져나갈 거는 부인하고 그렇죠. 조금 기억 소실증이란 병 얘기를 하고 뭔가 맥락은 안 맞는데 김건희가 강하게 못 있겠어!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될 변호사들이. 이게 안 될 거를 왜 신청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된 게 있었어요. 구속 취소가 있었거든요. 그거죠. 네. 직위원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구속된 사람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한번 누려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이 보석을 청구할 거라는 것은 그 김건희 씨가 처음에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할 때부터 네.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사실 뭐 수시로 병원에서 기록을 그렇죠.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속도 하면 안 되고 구속됐다 하더라도 빨리 보석으로 풀어줘야 되고 나는 병자야. 이렇게 이제 자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최면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게 볼 수 기회가 있을 안 것 났어. 같은데.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 이게 기억 소실증이에요. 그렇죠. 단기 저 기억 같은 소실증. 사람이에요. 네, 예. 맞아요. 이 생방송 중에 하필이면 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노란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 그 알선수재 뇌물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본인이 해당도 안 된다. 공직자의 배우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니까 그냥 풀어주고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게. 이 얘기를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지금 뇌물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의 그 공천에 개입한 거예요. 공천 개입. 그렇죠. 예. 이거 정말 명태균. 큰 거거든요. 명태균 관련된 거. 여론조사 계속 데이터 받아본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총 16가지. 그렇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SBS 보도 예. 단독 보도로 확인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의문의 남성.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여죄를 또 캐내기 시작했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게 특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내용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하고 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떠나서 그 이유를 본인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제목에 의문의 남성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던 것 같고 뉴스를 굉장히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야지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이때는 남부지검이었어요. 네.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고 그때 확보됐던 내용물 중에 하나가 2013년부터 김건희 씨가 쓰던 전화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이 S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 안에 의문의 남성이라고 지칭되는 A 씨, 이모 씨, 어디는 이땡수 씨, 다양한 형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인물과 주고받은 아주 많은 양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이 남성이 김건희 씨한테 소개시켜 준 것 같은 정황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로비스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JTBC가 또 보도한 내용들까지 연결시켜서 보자면 소위 말하면 그 인사 개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경찰청장 윤희근이라는 경찰청장 관련된 언급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경찰 내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인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특검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통화를 취했고. 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핵심 아니면 측근 역할을 했던 아니면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제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민중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제가 계속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곧 계속 추가 보도가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껏 찾지 못했던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인물이 아닌가 이모 씨가.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린다. 저는 또 다른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는 걸 알리는 보도고 알리는 수사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기사 제목이 판도라 폰 열렸다. 김건희 의문의 남성 수백 개 문자. 그리고 이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우연찮게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는데 술을 어디서 마셨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검찰의 황제조사, 출장조사 이후에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 무혐의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김건희하고 같이 마셨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술자리에 술 마셨다. 그리고 김건희 씨 없이 그럼 축하하는 자리야. 그 축하를 따로 했을 수도 있고 같이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맥락은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변호인단 입장문은 중요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SBS 쪽에 했던 그 해명을 보자면 투자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그 1차 주가 조작의 그 주포로 불리는 이모 씨 소개로 알게 된 그냥 단순 지인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문자 메시지를 수백 개를 예. 주고받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하는 주장은 저는 그냥 어쨌든 입장을 내야 되니까 김건희 씨한테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런 입장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너무 수상한 게 김건희 씨 휴대폰이 왜 건진의 법당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예. 그리고 이제 SBS 보도의 맥락을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2013년부터 16년이니까 이 사람이 2012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된 건데 비단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김건희 씨가 이 사람 하고 같이 주고받은 내용을 건진이 알고 있어서 건진에 대한 것도 김건희 씨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대단히 복잡한 사이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도대체 것처럼 그 휴대전화가 건진 법당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네. 김건희 씨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화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그쵸, 거 과거에 쓰던 예. 것, 그리고 2013년이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12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안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예.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증거인 추정이 거예요. 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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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왜 들고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해 보자면 예. 그렇죠. 중요한 거고 약점이거나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점이 되는 어, 거라고 그렇겠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모조품 갖다 놓기도 하고 증거를 갖고 상당히 기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검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캐비넷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거기까지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뭐 없앴거나 그렇지. 버렸거나인데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 특검이 이제 그거를 지금 확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건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뭔가 본인에겐 유리하고 본인에게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확보하고 그렇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